76세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폐교의 비밀. 이 학교를 밟고 지나가려면 내 시체를 먼저 밟고 가시오. 김명학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76살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개발업체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명학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겨울 비가 그친 뒤 마을 초입의 감나무 가지마다 아직 떨어지지 못한 잎이 두어 장씩 매달려 있었다. 산등성이를 내려온 바람은 차갑고 맑았다. 버스 정류장 옆 비포장길로 접어들면 오래된 담장이 길게 이어지고 그 끝에서 회색 기와 지붕과 붉은 벽돌이 나타난다. 산수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라진 지 3년이 된 폐교였다. 표지판은 이미 빛이 바랬고 철문은 반쯤 기울었지만 해마다 누군가는 이 학교의 겨울을 치워주고 봄을 맞이하고 여름 잡초를 베어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김명학이었다. 명학은 그날도 커다란 쇠자물쇠를 풀고 삐걱이는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섰다. 운동장에 얇은 물막이 깔려 있었다. 풋살 골대에 걸려있던 천 조각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 천에는 산수 작은 도서방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미쳤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명학은 개의치 않았다. 삽으로 모서리에 고인 물을 옆 배수로로 끌어내고 교실 2칸을 돌아 보일러를 돌렸다. 냉기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다. 그가 이 학교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3개월 전 가을 마을회관에서 면사무소 직원이 주민들을 모아 폐교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창고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대해 저온 창고로 바꾸면 소득의 보탬이 됩니다. 누구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명학의 뇌리에 4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8살 명학이 체육복 바람으로 헐떡이며 달리던 이 운동장. 교실 창가에 선 첫사랑 순이의 뒤통수. 점심시간마다 돌아가며 돌리던 손풍기. 겨울이면 성에 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그리던 무늬들. 안 됩니다. 명학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회관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 학교는 우리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창고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날 밤을 새우며 그는 낡은 분필로 칠판에 도서방이라고 써보았다. 글씨가 삐뚤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다. 며칠 뒤 명학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읍내 헌책방에서 아이들 책을 골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구겨진 동화책, 표지가 해진 과학 만화, 최신은 아니어도 단단한 이야기들. 미친 늙은이가 됐네. 친구 박정찬이 빈정거렸다. 요즘 애들이 책을 보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는데.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도 조롱했다. 이 동네 애가 몇이나 된다고. 하지만 명학은 대답 대신 책을 닦았다. 책장을 하나씩 넘기며 먼지를 털어내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기도 같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도서방을 연 첫 주말, 놀랍게도 아이 셋이 문을 밀고 들어온 것이다. 읍내 사는 딸과 함께 주말을 보내러 온 손자, 과수원집 막내, 그리고 시내에서 전학을 고민 중이라는 소년. 책 빌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웃으며 낡은 도장을 꺼냈다. 산수 작은 도서방 1. 손자에게 2, 과수원집 막내에게 3. 그 숫자들이 오래도록 자라나길 간절히 바랐다. 아이들이 떠들고 가면 교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귀퉁이에서 묵은 먼지가 흩어지고 칠판 글씨가 눈에 잘 들어왔다. 무릎이 성한 날이면 명학은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 어정쩡하게 굴러가는 공을 쫓다 보면 숨이 차올랐지만 폐까지 차갑게 씻기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늘 골대를 지켰다. 아이들이 골을 넣으면 일부러 크게 넘어져 주었다. 가끔은 정말로 넘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달려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손이 작아서 더 뜨뜨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눈이 오던 어느 날
명학의 손녀 수진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23, 대학교를 휴학한 그녀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내려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 아니냐고 해요. 왜 폐교에서 혼자 그러고 계시냐고. 그 말에 명학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다. 다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야. 수진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점차 마음이 변했다. 아이들이 책을 빌리러 오는 모습, 할아버지와 공을 차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수지는 다음 날부터 표지 디자인을 부탁한다며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주말마다 대학생들이 차를 빌려 내려와 책 분류를 도왔다. 그들이 펼쳐본 첫 행사는 동네 영화 밤이었다. 빔 프로젝터를 흰 벽에 비추고 교실 의자를 반원으로 놓아 영화를 틀었다. 음향이 허술해도 사람들의 숨소리가 영화의 빈칸을 채웠다. 이런 곳이 있다니. 영화를 보러 온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명학은 빗자루로 팝콘 껍질을 쓸며 생각했다. 교실이 다시 교실처럼 들린다. 도서방의 소문은 슬며시 번졌다. 읍내 카페 사장이 커피를, 과수원 주인이 사과 상자를, 누군가 오래된 전축을 내주었다. 주말이면 여행자들이 차를 세우고 운동장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봄이 오자 면사무소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산수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활용. 공모 대기업 계열의 한 개발사가 복합물류센터 조성 제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명학은 그 공문을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다.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 것이며 도로 확장과 상수도 개량도 함께 진행한다는 달콤한 약속들이 적혀 있었다. 공청회에서 사람들은 갈라졌다.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과수원 주인은 찬성 쪽에 섰다. 여기 젊은 사람이 남아야지 추억은 밥을 못 먹여. 그의 외침이 회관을 울렸다. 맞는 말이었다. 명학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다. 공청회가 끝난 뒤 박정찬이 어깨를 톡 쳤다. 명학아, 네 혼자 버티는 게 뭐 대단하다고. 물류센터 들어오면 내 손녀도 일할 때가 생기는 기라. 명학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니도 일자리 생기나. 정찬이 씩 웃더니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가 갈대처럼 떨렸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할아버지, 저 역시 일자리 필요하죠. 그런데 이 학교 사라지면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져요. 사람 모이는 데가 남아있어야 해요. 수지는 읍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모아 폐교 시민제안서를 만들자고 했다. 물류센터가 아니라 마을 학교로 다시 열자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싶다면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해요. 명학은 그 제안서 앞장에 박스테이프로 감싼 도장 산수 작은 도서방을 꾹 눌러 찍어주었다. 도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명학의 동의라고 수진이 적었다. 두 번째 공청회는 전쟁터 같았다. 개발사 측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돈과 도면으로 그려낸 미래를 보여주었다. 그때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여기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차도 계획은 왜 들어갔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다. 이 운동장은 아이들한테 남겨야 할 공간이에요. 개발사의 젊은 직원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은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남겨두는 겁니다. 수진의 외침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났다. 몇몇은 아가씨 이상놈 말고 현실을 보라 했고 어떤 노인은 한 번은 살려줘 보자라고 말했다. 명학은 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많을수록 중요한 건 흐려진다고 믿었다. 그는 그저 수진의 뒷목을 지켜보았다. 얇은 상의 너머로 솟은 가느다란 뼈. 그의 삶이 오래 지켜온 어떤 선이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며칠 뒤 면사무소에서 공문이 하나 더 왔다. 개발사의 최종 제안이 시의회 상정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었다.
주민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명학의 이름도 동의 칸에 올라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명학은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서명은 아니었다. 글씨가 비슷했지만 분명히 위조였다. 면사무소에 항의하러 갔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서명을 받아서 올렸을 뿐입니다. 누가 제 사인을 위조했단 말입니까? 명학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며칠 뒤 오류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사이 동네 사람들끼리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누구 서명을 대신했는지, 누가 사인을 모았는지 진실은 물속처럼 흐릿했다. 그날 밤 명학은 도서방 전등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낮게 깔렸다. 칠판에 도서방이라는 분필 글씨를 덧칠했다. 흰 가루가 손등에 붙었다. 누구 서명이든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는 다짐했다. 끝까지 이 학교를 지키겠다고. 시의회 본회의 날이 다가왔다. 명학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갔다. 도착하니 이미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학교로 놀 곳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일자리, 를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다. 각자의 외침이 언성으로 부딪혔다. 명학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양쪽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었다. 회의는 길었고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명학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도서방에서 종을 쳤다. 종탑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쇳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딱, 딱, 딱 3번. 종소리가 골짜기를 넘어 흘렀다. 이제 내년에도 치자.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눈이 내리던 겨울밤 수진이 뛰어왔다. 할아버지, 결과 나왔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도시재생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도서방 운영비와 안전 보강, 커뮤니티 주방 설치비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시의회는 물류센터 표결을 보류했다. 대체 부지 검토를 조건으로. 할아버지, 우리 이겼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다가 웃었다. 명학도 눈물을 흘렸다. 7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던가. 그해 겨울이 다음 해로 넘어갔다. 교실의 창틀은 새로 칠해졌고 마룻바닥은 광이 났다. 주방에는 오래된 가스레인지 대신 새 인덕션이 들어왔다. 점심때면 어르신들이 모여 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아이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거들었다. 낮에는 기초문의 반이 열렸다. 명학은 칠판 앞에 앉아 글씨를 배웠다. 김명학. 그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웃음이 났다. 이름이 본인 손에서 나왔다. 누구의 위조도 아니고 자기 글씨로. 봄에는 다시 영화 밤이 열렸다. 이번엔 영화가 끝난 뒤 누군가 전축을 틀어 노래를 불렀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찾아 보여주고 노인들이 따라 불렀다. 할아버지, 한 곡 하세요. 사람들이 명학을 무대로 밀었다. 그는 부끄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옛날 가요를 불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느 늦봄 저녁, 박정찬이 도서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종종거리며 서성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명학아, 네가 맞았나 보다. 명학은 차를 내주었다. 정찬은 뜨거움을 후후 불다가 말했다. 난 지금도 물류센터가 완전히 나쁜 선택이라 보진 않는다. 근데 그거 아니어도 사람이 모이는 법을 네가 보여줘 부렸다. 내가 한 건 없다. 맞다. 네 혼자 한 건 아니다. 둘은 웃었다. 쌓였던 것이 작은 주름처럼 풀렸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다. 비가 늦게까지 이어졌고 오후마다 어김없이 소나기가 지나갔다. 명학의 무릎은 전보다 자주 아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을이 오기 직전 명학은 도서방 문 앞에 작은 종을 달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딸랑, 딸랑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었고 늦은 밤 귀가를 재촉했다. 어느 날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다. 아침 햇살에 젖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학생 둘, 젊은 엄마, 자전거를 타고 온 여행자, 그리고 아침 일찍 과수원에서 막 나온 노인. 각자의 손에 각자의 시간이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책을 빌렸고, 누군가는 밥을 먹었다. 누군가는 일을 구했고, 누군가는 일을 만들었다. 명학은 분주히 움직였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아팠지만 통증은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살아있는 것은 대개 무게가 있었다. 해가 산으로 넘어가려고 기울 때 수진이 교실 불을 한 칸씩 껐다. 바깥 운동장에는 한때 도로가 나올 뻔했던 그곳을 가로질러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줄은 땅을 치고 아이들의 웃음이 튀어올랐다. 명학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가 지켜낸 것이 이것이구나. 장면은 늘 구해졌고 또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남았다. 오늘은 충분했다. 그날 밤 종탑 아래에서 그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별이 많지는 않았다. 몇 개가 간신히 눈에 들어왔다. 사람 이름처럼 학교 이름처럼 도서방 장부에 새겨진 작은 필체처럼 별은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보았다. 그 선들은 언젠가 지도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돌아오는 길, 누군가에게 떠나는 길, 누군가에게 오늘만 머무는 길. 어디든 괜찮았다. 길은 많았고 이곳은 그 길들 가운데 놓여 있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면서 명학은 혼잣말을 했다. 내일은 시래기 씻어놔야지. 아주 사소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이 학교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장부와 볼펜을 꺼냈다. 오늘의 마지막 줄에 적었다. 승리 오늘도 지켜냈다 김명학.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쓸수록 편안해졌다. 그는 볼펜을 닫고 장부를 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뒤에서 딸랑딸랑 종이 2번 울렸다. 길게 들으려고 서 있자 소리는 금세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그래도 남았다. 소리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 76세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내일도 종은 울릴 것이다. 승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김명학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승부였다.